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몸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포가 늙고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뼈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60세인데 어떤 사람은 40세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70세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노화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속도가 나이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유전자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습관이 결정했습니다. 매일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얼마나 자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이 모든 습관이 노화 속도를 만들었습니다. 30년간 노인의학을 연구하며 수천 명을 관찰했습니다. 빨리 늙는 사람과 천천히 늙는 사람의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했습니다.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80세인데 60세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 걷고 혼자 운동하고 혼자 여행합니다. 반면 60세인데 80세처럼 아픈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팡이 없이 못 걷고 약 없이 못 살고 병원에만 삽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도 결과가 다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빨리 늙을지 천천히 늙을지, 건강하게 살지 아프게 살지, 그 선택의 열쇠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노화를 멈출 순 없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노화 속도가 바뀔 겁니다. 10년 후 여러분의 몸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30년간 노인의학을 연구하고 시니어 건강을 전문으로 진료해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건우입니다. 진료실에서 매일 보는 광경이 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완전히 다른 몸 상태를 가진 환자들입니다. 65세 김할머니는 혼자 등산을 다니십니다. 하지만 같은 나이 이 할머니는 지팡이 없이 걷지 못하십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30년을 연구했습니다. 답을 찾았습니다. 노화 속도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만 엄선했습니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늘려드리겠습니다. 70세 정영수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같은 나이 친구들보다 훨씬 늙어 보이셨습니다. 걷기도 힘들었고 기억력도 나빴습니다. 제가 검사를 해본 결과 몸속에 만성 염증이 심했습니다. 이게 노화를 빠르게 만든 첫 번째 원인입니다. 만성 염증입니다. 급성 염증은 다릅니다. 상처가 나거나 감염되면 붉게 부어오릅니다. 며칠 지나면 낫습니다. 하지만 만성 염증은 다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증상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속 깊은 곳에서 계속 진행됩니다.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세포를 공격합니다. 장기를 약하게 만듭니다. 이 만성 염증이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왜 생길까요? 비만, 흡연, 스트레스, 수면 부족,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만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특히 내장 지방이 문제입니다. 뱃살이 많으면 염증 물질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전신으로 퍼집니다. 혈관을 막고 뇌를 손상시키고 근육을 약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원인은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발전소입니다. 에너지를 만듭니다. 젊을 때는 활발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약해집니다. 수도 줄어듭니다. 에너지 생산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쉽게 피곤해집니다. 근육에 힘이 없어집니다. 뇌 기능도 떨어집니다. 미토콘드리아를 약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운동 부족입니다. 앉아서만 생활하면 미토콘드리아가 퇴화됩니다. 영양 불균형도 문제입니다. 특히 항산화 물질이 부족하면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됩니다. 세 번째 원인은 항산화 체계 약화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활성산소와 싸웁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합니다. 유전자를 손상시킵니다. 젊을 때는 항산화 체계가 강합니다. 활성산소를 빠르게 제거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이 시스템이 약해집니다. 활성산소가 쌓입니다. 세포가 빠르게 늙습니다. 항산화 체계를 약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흡연, 음주, 자외선, 대기오염,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활성산소를 늘립니다. 반면 항산화 물질이 부족하면 제거가 안 됩니다. 채소, 과일을 안 먹으면 항산화 체계가 무너집니다. 네 번째는 만성질환입니다. 고혈압이 있으면 혈관이 빨리 늙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전신이 빨리 늙습니다. 관절염이 있으면 움직임이 줄어 근육이 빨리 줄어듭니다. 이런 만성질환들이 서로 영향을 줍니다.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68세 최순희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있었습니다. 관리를 안 하셨습니다. 10년 만에 급격히 늙으셨습니다. 걷기도 힘들어졌고 치매 초기까지 왔습니다. 만성질환 관리가 노화 관리입니다. 73세 김철수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최근 들어 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증상은 걷기 속도 저하였습니다. 예전엔 빨리 걸었습니다. 친구들보다 앞서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느립니다. 친구들이 앞서갑니다. 숨도 차고 다리도 무겁습니다. 이게 노화가 빨라지는 첫 신호입니다. 걷기 속도는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걷기 속도가 느려지면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낙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입원율도 증가합니다. 초당 1m 이상 걸어야 합니다. 그보다 느리면 위험 신호입니다. 할아버지는 초당 0.7m였습니다. 많이 느린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증상은 근육량 감소였습니다. 옷이 헐렁해졌습니다. 팔이 가늘어졌습니다. 다리도 가늘어졌습니다. 체중계를 봤더니 근육량이 줄어 있었습니다. 이게 근감소증입니다. 근육이 줄면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힘이 없어집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당뇨 위험이 높아집니다.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세 번째 증상은 잦은 피로였습니다. 68세 박미숙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셨습니다. 낮에도 졸렸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지쳤습니다. 검사 결과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만성 염증도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피로를 일으켰습니다. 피로는 단순히 쉬면 되는 게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무시하면 더 악화됩니다. 네 번째 증상은 기억력 감퇴였습니다. 70세 이정희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깜빡깜빡하십니다. 약 먹는 걸 잊으십니다. 약속 시간을 잊으십니다. 손자 이름도 헷갈리십니다. 이게 정상 노화일까요? 아닙니다. 뇌 노화가 빨라지고 있는 신호입니다. 만성 염증이 뇌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혈관이 막혀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었습니다. 방치하면 치매로 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증상은 잔병 증가였습니다. 75세 정수영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자주 감기에 걸리십니다. 피부 상처가 잘 안 났습니다. 작은 감염에도 약합니다. 이게 면역력 저하입니다. 노화가 빨라지면 면역 체계가 약해집니다. 백혈구 기능이 떨어집니다. 항체 생산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쉽게 아픕니다. 이 모든 증상이 노화 가속의 신호입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노화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저항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겁니다. 65세 김영호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근육이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에 3번 근력 운동을 하셨습니다. 스쿼트, 아령들기, 밴드 운동을 하셨습니다. 동시에 매일 30분 걷기를 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근육이 늘었습니다. 걷기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피로감이 줄었습니다. 혈압도 내려갔습니다. 운동이 노화를 늦췄습니다. 왜 효과가 있을까요? 근력 운동은 근육을 늘립니다. 근육이 많으면 대사가 활발해집니다. 혈당 조절이 잘 됩니다. 뼈도 강해집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기능을 높입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됩니다. 만성 염증이 줄어듭니다. 이 둘을 함께하면 시너지가 납니다. 둘째, 식이 패턴을 개선하는 겁니다. 항산화 식품을 늘려야 합니다. 색깔이 진한 채소와 과일입니다. 토마토, 당근, 브로콜리, 블루베리, 포도입니다. 이것들에 항산화 물질이 많습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세포 손상을 막습니다. 통곡물도 좋습니다. 현미, 귀리, 통밀입니다. 이것들이 만성 염증을 줄입니다. 단백질도 충분히 먹어야 합니다. 65세 이상은 하루 체중 1kg당 1.2g 이상 필요합니다. 달걀, 생선, 콩, 두부, 닭가슴살을 드세요.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만큼 드세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셋째, 수면과 휴식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70세 박정숙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잠을 잘 못 주무셨습니다. 자주 깨셨습니다. 수면제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근본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수면 위생을 개선했습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주무시게 했습니다. 낮잠을 줄이셨습니다. 저녁에 카페인을 끊으셨습니다.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석 달 후 잠을 잘 주무셨습니다. 피로가 줄었습니다. 기분도 좋아지셨습니다. 수면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잘 자야 세포가 재생됩니다. 잘 자야 노폐물이 제거됩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주무세요. 넷째,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는 겁니다. 73세 최동호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은퇴 후 집에만 계셨습니다. 사람을 안 만나셨습니다. 우울해지셨습니다. 기억력도 나빠지셨습니다. 동호회에 나가시게 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셨습니다. 일주일에 3번 산책 모임에 나가셨습니다. 변화가 왔습니다. 기분이 좋아지셨습니다. 기억력도 나아지셨습니다. 활력이 생기셨습니다. 사회적 교류가 뇌를 자극합니다. 인지 기능을 유지시킵니다. 외로움은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이미 노화가 많이 진행되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관리하면 좋아집니다. 첫째, 근감소증을 적극 치료해야 합니다. 78세 한영숙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근육이 심하게 줄어 있었습니다.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근감소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영양사와 상담했습니다. 매 끼니 단백질을 늘렸습니다. 달걀 2개, 생선 1토막, 두부 반모씩 드셨습니다. 동시에 물리치료사와 운동했습니다. 앉았다 일어서기, 다리 들어 올리기, 밴드 운동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5번도 힘들었습니다. 석 달 후 10번씩 하셨습니다. 6개월 후 근육이 늘었습니다. 혼자 걷기가 수월해졌습니다. 근감소증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지기능 저하에 대응해야 합니다. 75세 송기철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기억력이 많이 나빠지셨습니다.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방치하면 치매로 갈 수 있었습니다. 개입을 시작했습니다. 두뇌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습니다. 퍼즐, 숫자 게임, 기억력 훈련을 하셨습니다. 동시에 생활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매일 걷기를 하셨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을 드셨습니다. 사람들을 자주 만나셨습니다. 1년 후 기억력이 나아지셨습니다. 진행이 멈췄습니다. 조기 개입이 중요합니다. 셋째, 정기검진에서 기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혈압, 혈당만 재는 게 아닙니다. 걷기 속도를 재야 합니다. 악력을 측정해야 합니다. 균형 능력을 평가해야 합니다. 인지 기능도 검사해야 합니다. 이런 기능 평가가 노화 속도를 알려줍니다. 65세 이후 매년 받으세요. 문제가 발견되면 바로 개입하세요. 넷째, 만성질환을 적극 관리해야 합니다. 72세 김순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있었습니다. 관리를 대충 하셨습니다. 약도 잘 안 드셨습니다. 합병증이 왔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졌습니다. 눈도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철저히 관리하고 계십니다. 약을 잘 드십니다. 식단을 조절하십니다. 운동도 하십니다.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계십니다. 만성질환 관리가 곧 노화 관리입니다. 다섯째,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물리치료로 근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작업치료로 일상생활 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균형 훈련으로 낙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노인병 전문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적극 활용하세요. 이미 늙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이론은 알았습니다. 이제 실천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루틴을 바꾸세요.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세요. 밤사이 몸이 탈수되었습니다. 물이 세포를 깨웁니다. 그 다음 5분간 스트레칭 하세요. 팔 돌리기, 허리 숙이기, 다리 스트레칭입니다. 몸을 깨우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70세 정미선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아침 루틴을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 만에 몸이 가벼워지셨습니다. 기분도 좋아지셨습니다. 둘째, 낮 동안 자주 움직이세요. 오래 앉아 있을 때는 1시간마다 일어나세요. 화장실 가세요. 물 마시러 가세요. 창밖을 보세요. 계속 앉아 있으면 근육이 굳습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자주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타이머를 맞춰 놓으세요. 1시간마다 알람이 울리게 하세요. 그때마다 일어나세요. 이것만으로도 노화가 늦춰집니다. 셋째, 식사 후 15분 걷기를 하세요. 점심 먹고 15분 걸으세요. 저녁 먹고 15분 걸으세요. 밖으로 나가세요. 햇볕을 쬐세요. 이게 혈당 조절에 좋습니다. 소화에도 좋습니다. 기분 전환에도 좋습니다. 68세 이철호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당뇨가 있었습니다. 식후 걷기를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만에 혈당이 좋아지셨습니다. 약도 줄었습니다. 넷째,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세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지 마세요. 대신 책을 읽으세요. 신문을 읽으세요. 퍼즐을 푸세요. 가족과 대화하세요.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하세요. 스마트폰은 수동적입니다. 뇌를 쓰지 않습니다. 책이나 퍼즐은 능동적입니다. 뇌를 자극합니다. 인지 기능을 유지시킵니다. 다섯째, 주말엔 나가세요. 집에만 있지 마세요. 친구를 만나세요. 가족과 외출하세요. 공원에 가세요. 박물관에 가세요. 새로운 곳에 가세요. 새로운 자극이 뇌에 좋습니다. 73세 최영희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집에만 계셨습니다. 우울하셨습니다. 주말마다 나가시게 했습니다. 친구들과 등산을 다니셨습니다. 변화가 왔습니다. 기분이 좋아지셨습니다. 활력이 생기셨습니다. 여섯째,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세요. 악기를 배우세요. 그림을 그리세요. 노래를 배우세요. 새로운 걸 배우면 뇌가 자극됩니다.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집니다. 인지 기능이 유지됩니다. 이 모든 습관이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누적됩니다. 10년 후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노화 속도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몸의 나이입니다. 기능의 나이입니다. 같은 70세라도 더 건강하게 활기차게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50세인데 70세처럼 늙을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바꾸세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바꾸세요. 오늘은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기. 내일은 식후 15분 걷기. 모레는 1시간마다 일어나기. 천천히 바꾸세요. 작은 변화가 쌓입니다. 한 달 후 몸이 가벼워집니다. 석 달 후 혈압이 내려갑니다. 6개월 후 근육이 늘어납니다. 1년 후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30년간 환자들을 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노화를 멈출 순 없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오늘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다만 효과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을 드시는 분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일로 미루시겠습니까? 1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시작한 사람은 건강하게 살고 있을 겁니다. 혼자 걷고 혼자 여행하고 손주들과 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미룬 사람은 어떨까요? 아마 병원에 있거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그 차이는 오늘 여러분이 만듭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습관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노화로 고민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모두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노화를 멈출 순 없지만 속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